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좀 하기 싫었어요. 예, 오래전부터 한 두세 달 전쯤에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하면서 안 하고 미뤘던 겁니다. 사생활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을 시켰다거나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면 당연히 뭐 거론을 했겠지만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유동규는 딱 정해놓고 다니는, 거의 단골집으로 거의 정해놓고 다니는 술집이 두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죠. 강남에 있는 놀이터라는 데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디 또 딴 데 한 군데 더 있어요. 또 임팩트인가 이런 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남에도 어디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딱 정해놓고 다니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지가 돈을 냈느냐? 돈 안 내요. 그냥 술 먹고 가면은 그 돈을 남욱이나 정민용이 대신 내주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 번은 이게 유동규가 주로 많이 다니던 그 단골 룸살롱의 마담이 남욱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술값 달라고. 술값이 이제 얼마가 들었으니까 술값 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카톡인 것 같아. 카톡을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가씨 100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100만 원 줬다라는 얘기겠지? 자, 이것을 두고 조선일보라든지 뭐 몇몇 적폐 언론에서는 이거에 정진상 혹은 김용이 쓴 거다. 즉 김용 혹은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2차까지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내용은요,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따라서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검찰은 김용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혹은 정진상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밀어 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언론인 거죠. 한편으로 보자면 이런 것까지 꺼냈을 정도로 현재 검찰로서는 지금 소재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게 엊그제 4월 8일자 보도예요. 단독 강남 룸마담 안경 쓴 오빠 정진상 수차례 접대받았다. 그리고 TV조선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의 룸살롱 수시 접대 검찰 정황 포착. 이거 언제쯤 나온 건데?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참. 자, 그러면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래. 참. 역삼동의 N 룸살롱을 2013년부터 운영한 마담 A씨가 지난해 10월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정진상, 김용 사진을 보여주니까 안경 쓴 오빠가 가게에 몇 번 온 것 같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딱 집어서 이 사람이 왔다도 아니고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게 굳이 보도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정진상 혹은 김용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거의 억지로 끌어다 쓴 부분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하튼 간에.
자, 그리고요. 심지어 조선일보에는 이런 카톡 내용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강남 룸살롱 마담 A와 남욱의 카톡 대화라고 하면서 주대 얼마, 아가씨 이런 2차 포함? 성남 실세들 맞아? 오늘 술 드시고 2차 마무리했어요. 땡땡땡 기자, 성남 정 실장 한 분은 모르겠어요.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자, 결국에 뭐냐면 2차라는 얘기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진상, 김용 막 넣으면서 마치 정진상 혹은 김용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그 인터넷 언론에서는 이렇게 아예 카톡 사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아마 복사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사진이 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 진술 조서,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 뭐 이런 거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까지 올립니다. 물론 내용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왔었다. 한 명은 2차 나갔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예.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얘기는 사실 이게 검찰 공소장에 무슨 뭐 뇌물죄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걸로 해서 포함이 돼 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요. 이거 뭐 그 보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보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게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성매매를 했다라고 꼭 집어서 말한 건 아니거든. 3명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마담이 얘기하느냐? 마담도 뭐 이렇게 잘 모르지. 지가 어떻게 기어라고 써. 얼굴도 지금 이 오빠인 것 같아라니까. 자, 그런데도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뭐 기소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에 와가지고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뭘 말한다? 언론 플레이용이죠. 망신주기용입니다.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싶은데, 아니 지들이 그 검사는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무 뻔한 소리입니다만,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됐다면 이걸 굳이 이렇게 꺼내 가지고 언론에 유포를 하고 이래도 되는가? 참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고 또 혀가 쯧쯧 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룸살롱, 성접대 딱 보면은 망신주기용이 뭐 쓰기 좋죠.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항변하기도 참 힘들어요. 좀 거시기해요. 민망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망신 주기를 위해서 써먹은 바로 이 마담의 문자 메시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그나마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이 100만 원 2차 이게 말 그대로 정진상이나 김용 부원장이 받은 거였으면 얘기 또 다를 거예요. 아니거든. 제가 이렇게 이게 망신주기용이다, 언론 플레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만약에 진짜로 이 두 사람이 성접대를 받았으면 공소장에 포함됐든 안 됐든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거의 뭐 없죠. 오히려 아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적극적으로 보도했겠지. 그런데 이건 언론 플레이용이야, 이건 망신주기용이야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역시도 사실은 헛다리이기 때문에 검찰은 나름 회심의 일격을 날린다 라고 생각해서 썼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헛다리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헛다리인 줄 아느냐고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부분인데요. 이렇습니다. 주대 150만 원, 아가씨 하고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있고 100. 그 다음에 또 뭐가 막 지워져 있고 60. 또 뭐가 막 지워져 있고 60. 또 누가 또 지워져 있고 10. 그 다음에 밴드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지워져 있는 부분이 뭘까요? 예, 소위 말하는 아가씨 이름, 그러니까 접대부 이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한테는 100만 원, 누구누구가 60만 원, 누구누구가 뭐 60만 원, 뭐 누구누구는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을 거기 앉아 있으냐에 따라 가지고 테이블 차지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100만 원은 예, 여러분들 뭐 상상하시는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검찰은 바로 이 100, 요거에 되게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요게 분명히 이게 정진상 아니면 김용이다 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야. 왜? 아니, 이날은 유동규가 김용 그리고 정진상한테 술을 사주겠다, 접대하겠다고 간 날이야. 그러니까 김용이 이자 그래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가 뭐 2차를 나갔다면 그러면 유동규나 김용 둘 중에 한 사람이겠지 라고 검찰은 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까지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누구나 뭐 진짜 2차 받은 놈이가 뭐 당하겠지 이런 생각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포함이라는 남 씨의 질문에 A씨가 난 2차 보내준 거 아니고 식사하러 보낸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덮으려고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더 성매매 정황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촘촘히 박아 넣어가지고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한테 접대를 했고 그 내용 중에는 성접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 이 건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뒤져봤어요. 확인을 해봤어. 이 누구다? 이날 식사하러 간 사람이 누구다? 뭐 2차라고 말하기 좀 거시기 하니까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마담 A씨의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식사하러 간 사람, 이 마담 이름도 뭐 제가 들었어요. 누구라고. 근데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명을 다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명도 보면은 연예인 이름을 많이 이제 차용을 해서 쓰는 모양인데 이 마담 A 씨도 연예인 이름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100만 원을 받고 식사하러 나갔다는 이 친구 역시도 가수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H라고만 할게요. H. 참. 제가 이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이름은 알아요. 아까 말하는 마담의 이름도 알고 마담의 가명도 알고 이 식사하러 간 사람의 이름도 알아요. 아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연예인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확 말해버리면 진짜 그 이름을 본명으로 갖고 있는 그 연예인들한테는 예측 못한 억울한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H라고 할게요. 가수 이름이에요. 이 친구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유동규한테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1,000만 원을 준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동규가 남욱한테서 3,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술집 아가씨한테 1,000만 원을 탁 준단 말이에요. 용돈 쓰라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 이 H. 식사하러 간 친구. 뿐만 아닙니다. 카드 값도 한 몇백만 원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유동규가 갚아줬대. 그러니까 이 H씨는 유동규하고는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좀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유동규 씨가 이 H 씨하고 거의 파트너였대. 자주 왔대. 얘만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 부분은 전에 들은 얘기니까. 여기에 이제 뭐 1,000만 원 받은 거라든지 카드값 얘기, 이거는 법정에서 나온 얘기라서 제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매번 가서 이 친구 H만 찾았다. 이거는 뭐 전에 들은 거니 뭐 요까지만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날 식사하러 나간 사람은 누구와 누구? 이 H는 누구랑 식사하러 나갔을까? 자, 이날 술자리에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식사하러 나갔겠죠. H랑. 근데 H는 누구? 유동규와 매우 각별한 사이였던 거야. 그러면 이 H는 누구랑 식사하러 나갔을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부분까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차마 이게 제가 직접 유동규 씨한테 확인한 게 아니라서 내가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 그랬으면 식사는 누가 했다? 그죠? 뭐 더 말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딸에는 회심의 일격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것 같아. 그런데 회심의 일격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헛발질이 된 거죠. 이거를 참 이걸 또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검찰이나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언론들이나 제가 볼 때는 참 안쓰럽습니다. 안쓰럽고 참 씁쓸하죠.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신문 지면을 메꾸지 메꿀 게 없단 말인가.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선정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 거기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거론되고 자 그렇게 안 좋은 선정적이고 아주 조금 좋지 않은 얘기들, 이런 얘기를 자꾸 거론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을 물고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을 이렇게 모함하고 이재명의 그 명성에 흠집을 내겠다라는 뭐 그런 작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찾기보다 정치적인 공방, 정치 공세,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뭔가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겠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헛발질이 됐죠. 참 씁쓸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지들이 1등이라며,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며. 근데 겨우 하는 짓이 이렇게 남의 사생활이나 캐고 다닙니까? 이거 가지고 가십거리만 찾으러 다니고 아이고 그랬대, 참새 방앗간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남 욕할 때 이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이나 다른 기자들 욕할 때는 너무나도 추상같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지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파트 광고. 기사를 써놨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아파트 광고더라. 그 아파트 광고 기사 중에 조선일보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죠? 참, 1등이라며. 1등도 이런 짓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돈벌이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제 역할이라든지 사명,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이제 좀 찬찬히 좀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편 이렇게 검찰이 계속 헛발질을 한 결과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이 조만간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정진상 실장은 13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뭔가 이 구속을 계속해야 될 사유를 못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이상 아마도 보석이 허용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이게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런 예측을 하는 이유가 구속기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 구속기간이 끝나가는 걸 연장시키려면은 새로운 혐의를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새로운 혐의와 추가 구속영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모르겠어. 검찰이 이번에 또 조만간 백현동 건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뭐 김용, 정진상이 뭐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또 시비를 걸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추가 구속영장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이미 구속기간이 거의 끝나가요. 끝나가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는 쪽으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 보석이 허가되는 쪽도 구속기간 만료 열흘에서 일주일 전쯤에 거의 바짝 채워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추가 구속영장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게 제일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무난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 구속영장인데 현재까지 추가되는 혐의는 없어요. 검찰이 이렇게 영장을 갑자기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 수사를 좀 하고 증거가 숙적이 돼 있어야지 영장을 또 추가 영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추가로 진행한 어떤 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아마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몰라요. 항상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뭔 짓을 할지 몰라. 이게 제가 조국 장관 때부터 이번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거는 보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보석이 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건 영장 나오기 힘든데 그런 영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이 돌아가는 정황이나 이 지금 그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측, 법리적인 어떤 판단에 따른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거기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영장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부속이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사실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죠. 그만큼 우리 법조계가 우리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증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참 씁쓸합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발부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기각이 됐네. 어떻게 기각이 됐지? 그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법원 내 이런 얘기가 돈대요.
보통 새로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럼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어떤 정부든 간에 그 앞 정부가 남겨놓은 그 부패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정도는 허니문 기간에서 웬만하면 영장을 내준대요, 또. 야, 진짜 황당하지. 이게 어디까지나 제가 뭐 들은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꽤 신빙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제, 예, 윤석열 정권이 취임한 지는 벌써 13개월, 아니, 당선된 지는 13개월, 취임한 지는 이제 11개월이 된 거야. 더 이상 법원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조금 높아졌다. 그래서, 높아졌다기보다 정상화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참, 이게 법리가 아니라 이런 걸로 해석을 하고 한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죠. 네. 자, 신풍님, 유동규는 개콘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개그맨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VN 김님,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은별님, 감사해요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풍님 2번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2번째 순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산 짱짱팬님 들어오셨군요. 시방님, 브라질화 돼 가는 건가? 어이없당. 잘 살아보자님,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인권을 지키는 보로가 돼야지. 김보라님, 법에 허니문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파란 날개님, 경 취임한 지 100년도 더 된 느낌. 시방님, 오늘도 술 먹을 듯에 한 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또 준비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일광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제가 따로 이렇게 뭐 만들진 않았는데, 일광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광 얘기 좀 잠시 할게요. 자, 2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